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저희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오늘도 진짜 주식에 대한 얘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백강훈 멘토님이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의 장중 흐름, 계속해서 실시간 투자 전략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지금 TV 화면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보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안으로 직접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창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앞에 샵 붙여서 3989 5글자 적어주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며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하자 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우리 증시는 오전 10시경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덩달아 안전자산인 달러화 매수 심리가 강해지며 원달러 환율은 작년 11월 2일 이후 최고치인 1331원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전날 9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했던 코스피는 1% 넘는 낙폭을 기록하며 한 달여 만에 2,500선 아래에서 마쳤고 코스닥은 0.57% 빠지면서 3거래일 연속 파란불로 문을 닫았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연준 원로 의사의 발언에 10년물 국채금리는 4% 위로 올라왔고 달러 인덱스 역시 103.37까지 치솟았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대한 낙관론에 AMD의 주가는 8% 넘게 뛰었지만 중국에서 제품 할인 행사를 한다는 소식에 애플은 시가총액 2위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백강훈 멘토님이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얼마나 높은 수익을 가져다 드렸는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 지금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두산 로보틱스 이 세 종목이 각각 세 자릿수 수익을 채워주셨고요. 그리고 11월 22일 MBT 오늘 리뷰까지 자세히 들어볼 예정인데 네이버 웹툰 관련된 종목이죠. 이 종목도 6,500원 자리에서 포착을 해주시고 어제 종가 9,000원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0% 가까운 수익으로 보유 중인 종목이고요. 최근에 알려드렸던 로보티즈도 최근의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두 번이나 재공략해주시고 여전히 20% 가까운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의 자세한 얘기 자리 옮겨서 백강훈 멘토님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은 바깥 날씨보다 더욱더 차가운 게 우리 시장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지수 좀 급락세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 우려하시고 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진짜 주식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멘토님 소개해 주시는 밀키트 종목들로 걱정 없이 수익 채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멘토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또 월요일에 뵙고 오늘 이렇게 뵙게 됐는데 시청자분들께 아침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강훈 멘토입니다. 최근 시장이 거의 10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 또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서 쉽지 않다라고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과 함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는 시간이 너무나 아쉬우시죠?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요일, 그리고 저희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 저희가 준비해 뒀습니다. 방송 중에만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빠르게 활용하셔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장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샵 3989 번호로 문자 메시지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부분 사진 찍듯이 가깝게 비춰보시면 입장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멘토님의 무료 방송 일정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이것까지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매주 월수금 오후 8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진짜 주식 백강훈이라고 7글자 검색하고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간편한 방법, 유튜브에 저희 팍스탁 채널명 3글자 검색하신 다음에 좋아요와 알림, 구독 설정까지 미리 눌러 놓으신다면 멘토님들 라이브 방송 일정 있을 때마다 알림 통해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팍스경제TV에서 2024년 맞아서 준비한 특집 방송, 이번 주 월요일 함께 하셨던 분들께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2부가 준비돼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월 22일 오전 10시 5분 저희 팍스경제TV 채널 고정하신다면 명동고래 조승재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돼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활용하시면서 올 한 해 투자 계획 제대로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도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미리 알려드렸던 종목들 리뷰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미리 포착해 주신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멘토님 11월 합류해 주시고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로 수익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얘기 들어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MBT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당시 그 11월 22일에 소개를 해주셨고 네이버 웹툰 관련된 종목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올해 또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이 MBT의 흐름이 좋은 것 같았어요. 이 종목 사실 멘토님이 공략을 해주신 그날에 바로 상한가를 갔었던 맞습니다. 종목이잖아요. 네네. 자, 이렇게 어떻게 멘토님이 MBT라는 종목을 포착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었는지 리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MBT 같은 경우는 제가 공개했었을 당시에도 좀 중장기적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실 뭐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지속적인 좀 호재가 나오고 있었고요. 현재 흐름을 좀 바로 얘기 드릴게요. 자, 네. 기술적 분석을 좀 봐야 됩니다. 현재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제가 공개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MBT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얘기 드리자면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호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네이버 웹툰.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기술적 분석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좀 넓게 보겠습니다. 넓게 한번 봤을 때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일단 현재 MBT 종목은 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짧게 봤을 때 기간을 좀 짧게 보게 되면은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넓게 보게 되면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잘 안 보이신다고요? 그러면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모습이 한눈에 요약이 되실 겁니다. 네. 바닥이잖아요. 고점은 신고가 24,000원 이 부분이 고점입니다. 상장 당시에.
이 24,500원을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는 완연한 바닥권이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하나 더 선을 그어볼게요. 더 쉽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중간 라인을 미들 라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러면 현재가 얼마나 바닥권인지가 느껴질 겁니다. 네. 느껴지시죠? 바닥권이에요. 호재는 준비되어 있고 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거래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상승 확률은 높을 수밖에 없겠다. 물론 제가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 MBT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 뭐 또 오늘 이 방송 보시고 MBT랑 또 똑같은 모습의 차트를 찾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모습이 있을 수는 있겠죠. 바닥권을 기어가고 있는 종목들. 근데 거래량 터지고 바닥권을 기어갔다고 해서 다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MBT의 모습은 저는 힘을 품고 있다라고 정확히 느꼈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일봉으로 볼게요. 네. 일봉으로 봤을 때 현재 모습을 보겠습니다. 1월 8일 날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약 1,600원까지 상승하고 난 뒤에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쭉 미끄러졌죠? 네. 쭉 미끄러졌는데 이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때 상황을 돌아가게 되면은 앞선 매물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건 매물대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시게 되면 고점이 여기 있잖아요. 네. 노란색 보이시죠? 고점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나 다 차트 보고 매매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모습을 보고 아, 여기가 고점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고점은 약 10,000원 부근입니다.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되게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혹은 중간에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모습 10,000원까지 갔을 때 수익권이잖아요. 그럼 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팔아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 전에 고점도 있으니까 내가 기술적 분석 공부했을 때 전고점이 강력한 저항대로 배웠고 그 다음에 쌍봉의 형태니까 매도해야겠다 생각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나온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매도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네. 9,900원, 그 다음에 10,000원 이렇게 넘어가는 가격대가 있어요. 이게 심리적인 저항선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물품을 샀을 때 물건을 살 때 9,9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는데 뭐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10,000원이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죠? 맞아요. 이 주식도 똑같아요. 10,000원이 되게 비싸 보이고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뜻 10,000원까지 상승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고요?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10,000원은 비싸게 느껴지니까요. 만약에 8,000원에서 9,000원 넘어가는 순간은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넘어갈 때는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매수세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부담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났다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다음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돌파 시도를 한 뒤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포인트가 되겠죠. 보통은 돌파 시도하고 난 뒤에는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냐면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 당연스럽게도 매도에 대한 음봉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조정을 받아야 돼요. 네.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이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조정을 받고 보통은 끝나거나 종목이 아니면 조정을 받고 횡보하고 준비하고 있거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MBT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볼게요. 안 떨어져요. 오, 그렇네요. 안 떨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심리적인 분석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MBT를 여전히 좋게 보는 분들, 즉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보다 훨씬 높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매수세가. 10,000원 근처에서도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오. 10,000원은 사실은 10,000원대 올랐을 때는 사지 않아요, 잘. 그래서 이런 음봉이 나온 건데
10,000원 아래에서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9,000원 그다음에 10,000원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히 8,600원 부근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매수세가. 이 말은 뭐냐? 역시나 저렴하게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 고로 매수세가 몰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간단해요. 매수세가 몰리면 상승한다.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작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BT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지만 다만 오늘 당장 진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진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우리는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번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 얘기 드리고 싶었었고요. 네. MBT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 종목 아닙니다. 중장기 종목으로 제가 공개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22일 수요일에 알려주셨던 MBT 추가적인 얘기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멘토님께서 차트상 설명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 내용 좀 기초적인 얘기부터 자세히 다시 한번 풀어주셨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애초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이버 웹툰 상장에 대한 모멘텀부터 시작해서 차트상으로도 현재 10,000원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종목 한번 눌렸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도 있다는 점까지 설명해 주셨으니까 많은 시청자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이나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로보티즈. 멘토님 이 당시에 저희 두산 로보틱스 함께 하면서 뭐 이 당시 거의 160% 가까이 수익 챙기셨던 분들이 다음 후발주자로 볼 수 있는 로봇 관련주라고 소개를 그렇죠. 해주셨는데 뭐 최근에 CES2024 이후로 로봇주들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로보티자는 또 저희가 특히 LG전자와 엮어서 네, 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도 뭐 계속해서 멘토님 소개해 주시고 두 자릿수 수익 잘 지켜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한번 다시 한번 리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로보티즈도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렌시스도 보이죠. 다 로봇 오, 관련주입니다. 맞아요. 네. 이게 제가 로봇 관련주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얘기 들었었죠. 좀 중장기로 네. 보셔야 된다.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들었었고요. 공개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는데 제가 3번이나 공략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진입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거의 전원 다 수익권일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로보티즈 끝났나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추가 상승률은 충분히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원하지 않는 상승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물론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로보티즈 또한 당연히 상승이 나와야겠죠. 키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제가 원했던 건 사실은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 빨리 다시 반등이 나오기를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 소통방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제가 좀 다른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런 겁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증시가 하락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었는데 엄밀히 말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만한 이유가 딱히 없어요. 지금 뭐 뉴스에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중동 분쟁, 그다음에 뭐 북한발 안보 리스크 때문에 우리 증시가 하락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유를 찾으려고 해서 굳이 이유 찾자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유가 너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는데 굳이 계속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유라고 말한 게 안보 리스크인데 저는 그게 이유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 로봇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물론 운송, 해운, 그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외인하고 기관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엄밀히 말하게 되면 엉뚱한 곳에 개인들을 좀 물리게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새로운 또 대장주를 물밑 작업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의 모습이 좀 테마가 바뀌지 않나. 그럼 테마가 큰 지각 변동이 나오지 않나. 그런 순간임을 좀 느꼈고요.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로보티즈가 지금 사실 빨리 오르면 안 됐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테마가 더욱더 빠르게 변할 거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이 시장 자체가 위험하다고 느꼈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로보티즈는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이 나올 겁니다. 얘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원래는 로보티즈가 매물대가 너무 많아.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매물대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작년 초에 불과 3월 달에 46,450원을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지금 1년도 채 안 됐어요.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보시면 35,000원 부근까지 벌써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비정상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맞아요. 올라가면 좋죠. 올라가면 좋은데 저는 증시 전체를 바라봤을 때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원래 제가 예상했던 거는 이런 급등의 모습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게 되면 사실은 더 횡보하길 바랬어요. 더 밑에서 횡보하길 바랬습니다. 더 밑에서 횡보하길 바랬었고요. 지속적으로 횡보하길 바랬었고 올해 뭐 상반기 굳이 얘기하게 되면 지금 1월 달이니까 최소 그래도 못해도 2월 달은 지나고 나서 상승이 좀 서서히 나오길 바랬습니다. 그래야 전고점이 돌파될 거를 저는 봤으니까요. 근데 이 모습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급격하게 상승, 그 다음에 조정이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나온다. 매우 긴 시간 동안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이슈와 함께 상승시킨다가 여러분들이 느꼈던 기본적인 종목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급하게. 네. 이러니까 제가 좀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이 정상이 아니구나. 좀 정상이 아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는 어제 시간에서도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2% 정도.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죠. 증시는 10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로봇주는 왜 올라갈까요? 이미 선반영이 다 끝났는데 말이죠.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로보티즈는 보유자 영역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 얘기 드리고 싶었었고요. 제가 또 얘기 드리지만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로보티즈를 진입을 하시면 매우 높은 확률로 수익 날 거예요.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날 겁니다. 근데 제가 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 드리냐면 로보티즈니까 그게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설마니 또 로보티즈로 이런 모습의 차트에서도 상승이 나오는구나 생각에 또 이 똑같은 모습을 찾아다니면서 무작정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점에. 이거 고점이에요. 근데 다만 로보티즈니까 상승 여력이 있는 거라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거랑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걸 보게 돼요? 어떤 걸 보게 돼요? 급락이 익숙하시잖아요. 예, 음봉. 익숙하시잖아요. 이런 또 손실을 엄청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로보티즈에 대해서 기업 분석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업적 분석이라든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방송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거나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전략적 대응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실시간 전략이 사실 매일매일 매 시간 바뀌거든요. 정말 빠를 때는 5분 안에 바뀔 수도 있어요. 5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전략적 대응을 들으셔야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얘기 드리고 싶었었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로보티즈 올라갈 확률 높을 겁니다. 다만 신규 진입자들은 자제하시고요. 보유자분들은 미리 좀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로보티즈 멘토님이 방송에서 2번이나 소개해 주셨고 추가적인 전략도 여러 번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 종목 최근의 급등세로 인해서 미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수익권에서 좀 기뻐하고 계시겠지만 신규 진입하기에는 위험한 자리라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은 이 로보티즈 놓치신 분들 나도 로봇 관련주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백강훈 멘토님이 알려주시는 종목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전송해 주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에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는 QR코드 지금 제 손아래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부분 스캔하고 입장하실 수도 있다는 점 안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멘토님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번 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또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전략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개장까지 5분 안 되는 시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좀 지켜볼 만한 특징주 얘기까지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멘토님, 지금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좀 여전히 예상 지수가 좀 불안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죠. 시장에서 저희 좀 눈여겨볼 만한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빅텍이에요. 빅텍인데요. 네, 네. 방산주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빅텍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소개해 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상승이 나오는 게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장전 공략주를 가끔 드리는데 거의 방송할 때마다 드리는데 지난번에 한국석유를 제가 공개했었잖아요. 네. 근데 한국석유고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빅텍을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시장이 비정상적인 우리도 비정상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네. 시장이 왼쪽이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빅텍을 공개하는 겁니다. 빅텍 또한 장전 공략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유는 뭐 중동 그다음에 북한의 안보 리스크가 심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방산주들이 움직인다. 이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인데 어쨌든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단기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10월 달에 한번 이 고점 약 6,200원 부근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다시 한번 지금 상승이 나온 모습인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면 빅텍이 지금 쌍봉인데 단기 고점 부근에 와 있는데 끝났나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죠.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우 빠르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눌림목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왜냐하면 지금 뭐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방산주들의 이슈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제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 뭐 맞아요. 종목 조회 순위를 보게 되면은 물류, 그다음에 운송 관련주, 해운주들, 그다음에 에너지주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 그다음에 방산주도 당연히 시장을 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빅텍 유익 있게 눌림목 구간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장 시작 전 지켜볼 만한 특징주로는 빅텍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방산주죠. 저희가 중동 지금 홍해 리스크도 있지만 어제 북한발 안보 리스크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방산주들 한동안은 조금 이렇게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에 이 종목을 소개해 주셨으니까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의 깊게 접근을 해보시는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빅텍 얘기 들어봤고요. 저희는 멘토님이 정말로 지켜보고 있는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종목 오늘 밀키트에 포장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종목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우리 백강훈 멘토님 저희가 월요일과 수요일 이렇게 두 번 함께하고 있는데 월요일 방송 보셨던 분들께서는 이 종목 나디 근데 왜 또 가져오셨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네. 멘토님 지금 로보티즈처럼 재공략해 주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정말 좋은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타이밍이 매수하기에 더 좋은 타이밍이니까 소개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종목 월요일에 알려드렸었던 삼성출판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시에 뭐 저출산 관련주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혹시 놓치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기업 네. 분석 얘기 먼저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출판사가 제가 월요일 날 공략을 했어요. 근데 왜 또 갑자기 수요일 날 다시 공략을 하냐면 네. 일단 우리 증시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증시가 너무나 불안정하고 사실 우리 증시를 보면서 네. 우리 그 영화 베테랑의 유아인의 명대사가 떠오릅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네.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에서 불안정한 시장에서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종목을 제가 공개하기보다는 불안정한 시장에서 그래도 힘을 품고 있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한 거고요. 이유가 다 있으셨군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삼성 출판사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출판 사업을 하고 있고 휴게소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군이 유아용 교육 관련해서 이 책을 출판하거나 제조를 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사실 이 포인트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로 편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재료가 하나 있죠. 핑크퐁 컴퍼니. IPO가 지금 이번 연도 상반기 뭐 빠르면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1조 원의 기업 가치 굉장히 많이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출판사는 이 핑크퐁 컴퍼니의 대주주입니다. 16.8%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도 사실 뭐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굉장히 좀 이 출산율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의 연령층이 평균적으로 이제 50대 분들, 40대 분들이 많은 거라고 저는 확인을 했는데요. 다 느끼실 겁니다. 지금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이번에 뭐 젊은 층 20대, 30대 분들의 지금 출산율을 보게 되면은 본인의 시대와는 많이 다른 걸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뉴스에서도 네. 계속 신년 들어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렇죠. 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이 저출산 뉴스가 오히려 증시 하락에 대한 불안 요소면 이해를 하겠어요. 차라리 저출산. 명분이 좀 된다고 네.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이게 명분이 좀 강력한 명분이 왜냐면 국가 소멸 수준이니까요. 근데 저는 얘기 드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증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저출산 관련주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슈를 좀 많이 나중에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힘을 품고 있다 얘기 드리고 싶었었고요. 네. 이유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면 언제 진입하고 나와야 되는지 공약적인 부분에 그쵸. 대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 기업 분석 얘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월요일에 소개를 해주셨지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한 유효성 아직까지도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명은 삼성출판사였습니다. 출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더 핑크퐁 컴퍼니 아기상어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기업의 2대 주주인데 이 더 핑크퐁 컴퍼니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까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저출산과 연결이 된다는 부분이겠죠. 우리나라가 OECD 합계 출산율 꼴등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또 더욱더 저하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으로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멘토님께서 알려주신 이 오늘의 밀키트 종목 삼성출판사의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 더욱더 많으실 텐데 기술적 분석 얘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오늘 1월 17일 수요일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3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양지수 오늘 또 출발은 보합권에서 조금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는 0.06%, 어제 종가 대비해서 1.5포인트가량 내리면서 2,496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7% 내림세 보여주면서 지수는 85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까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양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만 300억 조금 넘는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양시장에서 소폭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승 테마까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테마는 해운 쪽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해운이 13% 정도 오르면서 오늘 장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흥하해운과 KSS해운, STX 그린로지스 같은 종목들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물류 관련 종목들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 종합 물류 관련된 종목들 모조리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솔로지스틱스와 KCTC, 태웅로지스틱스 같은 종목이 상한가 기록했었고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두 자릿수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해발 리스크로 인해서 해운 운임이 한 달 새 2배
5배 가까이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불안감에 관련 종목으로 매수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 오늘 멘토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신 삼성출판사의 기술적 분석 얘기는 참여 방법 한번 확인하고 돌아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백강우 멘토님이 시청자분들 위해서 준비해주신 종목 삼성출판사의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조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저희는 오히려 좋은 종목, 건강한 종목을 저렴하게 매수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출판사 오늘 장에서는 29,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좀 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멘토님, 우리 삼성출판사 기술적 분석 얘기 월요일에도 풀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얼마 정도에 매수하면 좋을지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출판사의 모습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삼성출판사가 조정의 형태를 보이고 있죠. 조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걸 원했다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사실 지금 바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월요일 날 눌림목에 공략을 해야 된다 이야기 드렸었고요. 자, 그럼 눌림목이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역시나 가장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2만 원이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곧 진입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2만 원을 찍고 갑자기 상승이 급하게 나올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2만 원이 우리가 첫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오늘 또 우리 증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증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강한 종목이라도요. 증시 하락하면 그냥 무너져요. 똑같이 무너져요. 그냥 이유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호재를 갖고 있고 아무리 강력한 기업이라도 모멘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증시가 무너지면 그냥 무너져요. 밑도 끝도 없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이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요. 왜냐하면 그 전의 부분을 보게 되면 역시나 강력하게 반등이 나온 구간이기도 하고요. 다만 만약에 그럼 멘토님 2만 원에 저는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생각하고는 다르게 하락이 나오면 어떡하죠? 그럼 기업에 문제가 있나요?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증시가 문제라고요. 증시가. 네. 그러니까 기업은 문제가 없어요. 기업은 문제가 없다고요. 문제 있는 종목들은 방송에 공개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수익률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종목들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입장을 우리가 봐야 돼요? 조심스럽게 진입을 해야겠죠. 만약에 내가 가진 비중에 또 몰빵을 하는 습관들은 버려야 되는 거고 가진 비중의 10% 정도, 20% 정도 굉장히 좀 줄여서 진입을 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2만 원이 만약에 깨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기업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거는 시장이 좋았을 때 하락을 하면 기업의 문제잖아요. 근데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시황적 지금 현재 왜 우리 증시가 무너지고 있는가 이런 포인트를 잡고 공부하심이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이 돼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간단합니다.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절 라인은 굉장히 짧아질 겁니다. 불과 마이너스 1% 정도에서. 왜냐하면 물론 또 휩소를 주고 다시 강력하게 올라갈 수도 있죠. 이게 휩소잖아요. 나중에 봤을 때. 근데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내려갈 수도 있다. 내려갈 확률도 있다. 왜냐하면 증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언제 올라갈지는 정말 그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유 말도 안 되는 이유 뭐 방산 난 진짜 뭐 국가안보 리스크 뭐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증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느닷없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국내 증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는 작년부터 정말 많이 드렸어요. 작년에 제가 11월 달에 처음 여러분들한테 인사 드릴 때도 여러분들 지금 상승장 아닙니다. 반등장입니다. 이 얘기 상당히 많이 드렸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똑같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더 빠르게 상황이 안 좋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출판사를 제가 2번이나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럼 난 바로 진입해야지. 그리고 난 2만 원 오면 그냥 사야지. 그리고 2만 원 와서 샀는데 내려갔는데 아이 몰라. 그냥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또 이러실까 봐. 근데 또 애석하게도 방송만 보시고 이 진입을 하신 분들은 뒷 내용을 못 들으시니까 전략적 내용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소통방에선 우리 톡방에서는 많은 얘기를 드려요. 실시간으로.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대응 방법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방송만 보시는 분들 특히나 방송 내용은 듣지도 않고 그냥 이 방송 종료가 되면 나중에 유튜브 올라올 때 종목 공개되잖아요. 아 오늘 삼성출판사 오케이. 그냥 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분들은 또 손실 볼 확률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를 또 얘기할 거예요. 아, 또 내려가는 종목 좋네. 근데 어떡하죠? 그 지금 한 달 뒤, 2달 뒤에 봤을 때 제가 드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보실 건데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너무 방송만 보시고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고요. 소통방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갖고 저하고 진짜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많은 얘기도 나눠주시고 서로 소통하면은 분명히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많은 전략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입장 바라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셨던 종목 삼성출판사의 기술적 분석 내용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삼성출판사 월요일에도 소개해 주셨던 우리 멘토님이 지켜보고 있는 급소 가격 라인 2만 원 선 부근이라고 오늘도 역시 강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성급하게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수해서 또 좀 지켜보시면서 고점에서 매도하시는 타이밍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흐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지금 방송 시간 7분 정도 남아 있는데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활용하셔서 빠르게 입장하시면 멘토님 방송 출연하지 않는 날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서 장 마감까지의 흐름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 안에서 더욱더 긴밀한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출판사 기술적 분석 내용까지 들어봤고요. 저희는 오늘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들 살펴보면은요. 1위에는 대한해운이 올라와 있습니다. 18% 정도 급등 보이고 있고 흥하해운 역시나 9% 넘는 상승으로 오늘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고 통신장비 관련주들도 CS2024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KMW 9%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멘토님께서 오늘 시장 또 지수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좀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관련 테마들만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테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또 어제 제가 소통방에 어떤 얘기 들었었냐면 내일 아마 그 물류, 운송, 그다음에 해운주, 에너지주가 강세 보일 겁니다. 이야기 드렸었고요. 네. 대한해운 얘기 들어볼게요. 네. 대한해운 오늘 지금 현재 19%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진입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진입하시면 안 되는 거죠. 분봉으로 볼까요?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힘이 느껴지고요. 지금 실시간이기 때문에 9시 14분입니다. 1분 정도만 저랑 지켜보시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지금 진입할 만한 종목이 너무 한정적으로 정해졌어요. 너무나 한정적으로 정해졌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셨을 때 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좀 보게 되면은
1분 기준입니다. 1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이 방산, 그다음에 뭐 해운, 물류, 이 리스크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가죠? 네, 올라가잖아요. 20% 돌파했습니다. 네, 아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이게 지금 너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대로 얘기 드리고 싶어요. 가끔 이제 주식을 하실 때 보게 되면은 그냥 마냥 시장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장 상황은 나 몰라라 하시고 그냥 종목만 계속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목만. 어떤 종목 이번엔? 이번엔 오케이 좋아. 이번엔 삼성출판사. 왜 삼성출판사 왜 내려가지? 삼성출판사가 문제가 있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문제라니까. 시장이 몇 번 말씀드려요 도대체. 시장이 문제라고. 시장이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맨날 종목만 찾아다니니까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문제를 딴 데서 찾지 마시고 시장에서 찾으세요. 종목이 문제가 있나요? 종목 문제 없다니까요. 종목 이상한 거 제가 공개 안 한다니까요. 왜 내려가죠? 시장이 문제라니까. 시장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내려가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려가는데. 지금 북한에서 지금 전쟁 일으킨다고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기업은 문제 없어요. 그럼 기업 탐방 저랑 같이 가시든가요. 그러면. 기업 문제 없다니까요. 몇 번 말씀드려 도대체가. 왜 내려가죠? 어떻게 하죠? 저쪽 하죠? 하지 말고 시장을 보라니까요. 진짜 몇 번 말씀드립니까? 여러분들 진짜 너무 하나만 딱 보셔갖고 계속 종목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내려갔는데요. 올라갔는데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기업을 보지 마시고 시장을 보세요. 시장이 왼쪽이라면 왼쪽인 겁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인데요. 왼손잡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 연습하셔야 돼. 시장이 왼쪽이라고 하는데 왼쪽이 맞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 드리고 나서 상승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진입은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대한해운이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내놓은 상황이라 자신 있게 공개하는 거지만 제가 만약에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간 습관을 잘못 들이시게 되면 결국엔 항상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 있잖아요.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 네. 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유를 괜히 종목에 찾지 마시고 시장 탓을 하세요. 모든 건 다 시장 탓입니다. 저 멘토는 왜 자꾸만 이상한 얘기 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전 진실만 사탕 발림 안 한다니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중동, 그다음에 북한 안보 리스크로 시장이 떨어진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근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만큼 비정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매매에 임해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시장이니까 우리도 비정상적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근데 이런 분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운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좀 조심하자는 보수적으로 들어가자는 입장에서 공개하는 거고요. 다른 전략적 이야기는 우리 소통망에서 많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 얘기까지 이어가셨습니다. 대한해운을 대표적으로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해운, 물류, 에너지 관련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너무나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에는 조심성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밀키트 종목도 정리하면서 여기서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이어서 멘토님이 건강하고 튼튼한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종목명은 삼성출판사였습니다.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더핑크폰 컴퍼니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언제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는 윤수린 멘토님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